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시아의 카타르에선 아시안컵의 열기로 한창인 가운데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와 토트넘이 새로운 불꽃을 만듭니다. 먼저 선수들의 출전 여부와 양팀 간의 통계를 살펴본 뒤 예상되는 전술적 포인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양팀 선수들의 출전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직접 밝힌 명단에 기반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벤 데이비스, 로셀소, 스칼렛은 부상으로 제외되고 메디슨 역시 맨유전엔 힘들어 보입니다. 페리시치와 솔로몬은 장기 부상 중이라 예정되어 있던 제외입니다. 지금은 로메로가 가장 애매합니다. 저 트윗에선 포스텍이 로메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는 1군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고신과 웃으며 훈련하는 사진이 있어서 훈련은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훈련엔 참가했지만 100%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맨유전은 드라고신이 가능하다면 로메로가 굳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키퍼엔 비카리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드라고신, 포로입니다. 중원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클루셉스키, 공격진은 베르너, 존슨, 히샬리송입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이언 힐이 선발로 왼쪽에 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니 수비진은 확실히 강력한데 공격진은 손흥민이 빠지니 무게감이 줄어든 느낌은 있네요. 이제 맨유 예상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역시 부상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린델로프, 메가이어, 마운트, 말라시아, 마샬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카세미로, 루크쇼는 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ESPN이라는 언론사의 롭도슨에 의하면 테나흐가 리산마, 카세미로, 루크쇼는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로메로와 비슷한 상황인 느낌이 드는데 여긴 3명이라 더 안개 속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종합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는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골키퍼엔 오나나,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달롯, 에반스, 바란, 완비사카의 가능성이 있고 마이누와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에릭센이나 마이누 대신 맥토미니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쪽 윙어엔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예상되는데 좌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엔 안토니와 아마드까지 생각해볼 수 있네요. 원톱엔 호일룬이 출전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원정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원정에서 18점의 승점을 얻었는데 토트넘보다 원정 획득 승점이 높은 팀은 맨시티와 리버풀밖에 없었습니다. 원정에서 강하다는 건 아무래도 맨유에겐 부담스러운 통계일 겁니다. 최근 리그 5경기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4승 1패로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맨유는 1승 1무 3패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1승과 1무는 각각 리그 2위 빌라와 리그 1위 리버풀입니다. 통계에서 의미를 찾자면 강팀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옵타라는 유명한 스포츠 통계 정보회사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맨유 40.3%, 토트넘 31.5%의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무승부 확률은 28.2%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맨유의 홈이고 역대 전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역대 전적은 어떨까요? 역대 전적은 맨유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39승을 달성한 동안 토트넘은 1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 팀마다 상성이 있는 것처럼 맨유가 토트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여태까지 홈에서 경기할 땐 항상 주도하는 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올 시즌 성향상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2005년생 코비 마이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누가 피벗 역할을 잘하면서 얼마나 1차 빌드업을 성공시키는지가 중요하겠죠. 마이누가 공을 가지고 돌아서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브루노나 에릭센이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유의 공격 속도나 전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죠. 레시포드, 가르나초, 호일룬 셋 다 스피드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맨유가 원하지 않는 경기 양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공격 상황에서는 의외로 고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르너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비사카와 1대1을 한다? 이건 확실히 완비사카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1대1 대인 수비로 따졌을 때 리그 최상위권인 완비사카와 온더볼 상황에서 장점이 없는 베르너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토트넘은 베르너가 고립되지 않게 클루셉스키와 우도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베르너는 공을 만지는 게 아닌 공기를 만질 수 있게 해줘야 날뛸 수 있습니다. 공을 뜨거워하는 선수라 공을 잡고 있으면 터치가 튀는 일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우도기가 박스로 들어가는 언더래핑 상황을 얼마나 자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맨유가 내려앉은 수비는 꽤나 잘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균열을 일으키려면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필수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역습 수비에서 리스크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포스텍 감독이 원정이라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포로와 우도기를 공격에 가담시킬 것 같은데 그때 가르나초와 호일룬 그리고 레시포드의 속도를 토트넘의 수비진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또 그런 역습을 도와줄 최고의 조력자들이 맨유에겐 존재합니다. 부페와 에릭센인데요. 역습 때 나가는 키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맨유 공격진의 결정력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공격진은 약속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윙어들의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기회가 났을 때 득점하거나 세트피스에서 맥토미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득점을 하는 패턴이 많았죠. 공격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되는 대로 하는 공격입니다. 양 팀의 중원 싸움은 브루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맨유는 브루노에게 최대한 적은 롤을 줘야 합니다. 브루노가 경기가 안 풀리면 답답해서 더 많이 내려오고 엄청 아래 지역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면 공격에서 결정적인 상황에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맨유의 공격을 풀 선수는 브루노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미드필더가 브루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그게 맨유가 사는 길입니다. 토트넘의 중원은 반대로 최대한 브루노에게 부담을 주면 됩니다. 브루노가 경기에서 종종 평정심을 잃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심리적으로 도발을 하거나 자극을 줘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스킵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브루노에게 경기 내내 스킵을 붙여놓고 가끔은 거칠게 플레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브루노를 자극해서 공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흐름은 압도적으로 토트넘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통계들은 맨유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맨유와 토트넘의 올 시즌 두 번째 매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